자, 다음 문제 갑니다. 31번이에요. 자, 어느 화력발전소에서 4만 kWh를 발전하는데 발열량이 860kcal/kg입니다. 석탄 60톤이 사용된다. 이 발전소의 연료율은 얼마가 될 것이냐? 화력발전 기본식 860P는 WC의 에타. 여기서 P는 이제 발전 전력이 될 거고 연료 소비량, 그 다음에 소비된 연료의 단위 중량당 이제 발열량이고요. 얘가 연료율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연료율 에타를 찾아야 되죠. 그럼 얘를 찾아야 되니까 얘랑 얘를 넘겨서 나눠야 되죠. 그럼 W 곱하기 C분의 860의 P가 되겠습니다. 그럼 860 설정하시고요. 그럼 발전 전력이 얼마입니까? 4만 kWh죠. 그럼 4만, 그죠? 4만 kW, 4만을 설정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연료 소비량이 지금 60톤이에요. 그럼 60만 쓰면 될 거냐?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 발열량입니다. 발열량이 860kcal/kg인데, 이 860kcal가 얼마? 1kg당 발생한 열량이다. 저걸 꼭 챙겨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다 860을 설정하니까 얘가요. 얘도 킬로그램 설정이 돼야 둘이 곱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톤을 킬로그램으로 바꿔서 계산을 해 주시면 별 문제 없이 설정하실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을 했더니 얼마 된다? 곱하기 100 하셔야겠죠. 효율이니까.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66.7%가 설정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31번 문제도 됐고요. 자, 다음 문제 가도록 하죠. 32번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나마 조금 까다로운 문제가 되겠는데, 자, 유효 낙차가 100m, 최대 유량이 20톤/세크 수차가 있습니다. 낙차가 81m로 감소하면 유량은 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낙차가 100하고 이제 20이었는데 100m에 20톤/세크였는데 요게 이제 어떻게 됐단 얘기예요? 낙차가 81m로 바뀌었다. 그때 이제 유량은 어떻게 될 것이냐? 낙차가 바뀌었을 때 유량이 어떻게 될 거냐? 단 수차에서 발생되는 손실 등은 무시하며 수차 효율은 일정하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수차 효율이 일정하다는 얘기는 효율은 입력분의 출력 개념이죠. 그 값이 변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그죠? 그럼 그걸 이제 감안했을 때 이 두 개의, 즉 낙차가 H고 유량이 Q인데 낙차가 변했을 때 출력값이 일정한 상태에서 Q값은 어떤 형태로 나타날 것이냐. 그게 이제 관계식을 설정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제 필요한 수식이 두 가지. 하나는 물의 분출 속도, 루트 EGH로 표현되는 물의 분출 속도와 또 하나는 이제 단면적당 이제 나타나는 물의 유속과 그 단면적의 곱. 이 두 가지 수식을 여러분들이 연계를 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식을 연계해서 저 식을 정리하게 되면요. 결국에 어떤 식이 설정이 되게 되냐 하면 Q분의 Q 플라임. 자, 얘는 낙차 H분의 H 플라임의 제곱으로 표현되는 수식으로 연계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요거 제곱시키게 되면 루트 없어지겠죠. 그럼 그 상태에서 여기서 표현된 요거 관계 설정하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수식이 설정이 될 거예요. 그거 여러분들이 좀 요건 개별적으로 봐주시고, 그리고 또 실제로 문제풀이 할 때는요 요 식만 설정을 하게 돼요. 결론식만 놓고 보게 되면. 그래서 자, 과정은 생략하고요. 지금 문제에서 그러니까 처음 준 조건이 이제 20톤/세크. 요게 20톤/세크 20 들어가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낙차는 처음에 100 줬죠. 그다음 나중에 81로 바뀌었다라고 했고요. 거기에 제곱. 그럼 그때 유량은 어떻게 될 거냐? 그러니까 요거 계산하시고 얘는 어떻게 됩니까? 나눠주시면 값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죠? 여기서 지금 여기가 2분의 1승이죠. 2분의 1승. 그거만 좀 체크해 주시고, 지금 여기 정리하시게 되면 이거 2분의 1승이 돼야 됩니다. 자, 이거 빠뜨렸네요. 그래서 넘겨가지고 계산하시게 되면 값이 잘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얼마 된다? 18톤/세크가 되겠네요.
이거씩 유도하는 건 생략할게요. 정답은 2번. 자, 32번은 이 정도면 되겠고요. 자, 다음 문제 갑니다. 33번입니다. 자, 단락 용량이 3000메가볼트 암페어, 그죠? 그 다음 모선의 전압이 154kV라면 등가 모선 임피던스. 자, 여기서 모선 임피던스가 얼마냐? 단락 용량을 지금 설정을 했어요. 단락 용량. PS가 3000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전압이 154kV고. 근데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될 게 임피던스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식을 연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단락이 된 게 지금 나타났죠. 그러면 이 단락이 된 부분하고 전류 가지고 우리가 뭘 찾을 수 있다? 단락 용량 PS다라고 하는 게 루트 3의 전압의 전류의 곱인데 이게 단락 전류입니다. 그러면 단락 전류 IS는 루트 3 곱하기 전압 154분의 3000 단위 고려하니까 10의 3승 이렇게 설정해서 정리가 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걸 계산하게 되면 단락 전류가 얼마 나오느냐? 11,247.08 11,247.08 A 설정이 되죠. 그럼 이걸 왜 구했느냐? 우리가 단락 전류다라고 하는 것은 단락 전류 IS라고 하는 것은 전류니까 임피던스 분의 전압인데 그 전압은요. 전류를 흘릴 수 있는 전압이니까 만약에 성간 전압을 주면 루트 3 나눠준 값을 임피던스 나누면 값이 나오는 형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는 임피던스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랑 어떻게 해요? 자리만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러므로 단락 전류 IS 분의 성간 전압이 주어졌으면 루트 3 나눠서 설정한다. 여기서 통상 154kV가 Y결선의 성간 전압 값이니까 154,000 설정하시고 얘를 루트 3 나눠주시고 단락 전류는 지금 문제에서 구한 11,247 11,247.08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시면 값 나오겠죠? 뭐 크게 어려움 없습니다. 그죠? 7.91 정답은 3번. 그러니까 지금 33번 문제는 풀이 흐름을 아시게 되면은 큰 문제 없이 풀이가 가능한데요. 처음에 단락 용량 뚝 주고 전압 주고 임피던스 구하라고 하니까 조금 당황스러울 수는 있는 거죠. 그거만 조금 여러분들이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가 이제 뭐냐 하면 사실 이 문제가 처음 나왔을 때 뭐 하라는 얘기인가 싶어서 고민하다가 틀리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수 있었던 문제다. 근데 이제 한 번만 풀어본다면 좀 가능하다. 정상적으로 풀 수 있도록. 그죠? 한 번은 꼭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 가죠. 34번입니다. 자, 중성점 접지 방식 중 직접 접지 송전 방식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은 자, 직접 접지다라고 하게 되면 중성점을 이제 임피던스 0이라고 가정된 선을 가지고 접지를 잡아준 겁니다. 그랬을 때 일선 지락 사고시 지락 전류는 타 접지 방식, 다른 접지 방식에 비해서 최대로 된다. 가장 크게 나타나게 되죠. 그 다음 일선 지락 사고 시 지락 개전기 동작이 확실하고 선택 차단이 가능하다. 왜요? 지락 사고 발생 시 지락 전류가 엄청나게 크니까 고장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통신선에서의 이도장애는 비접지 방식에 비해서 당연히 큽니다. 왜요? 지락 전류 자체가 영상분이고 영상분 자체가 유도장애를 일으키니까 3번도 이제 맞는 얘기고 그 다음 기기의 절연 레벨을 상승시킨다. 아니죠. 절연 레벨을 상승시키려면요. 사고 발생했을 때 전압 상승이 일어났을 때 레벨을 상승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기의 절연 레벨이 오히려 낮춰지겠죠. 비접지 방식은 사고 발생 시 루트 3배만큼 전압 상승이 나타나니까 절연 레벨이 올라가게 되는데 이건 그게 아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네요. 따라 정답은 몇 번이요? 4번으로 설정하시면 되겠네요. 중성점 접지 방식은 충분히 시험 문제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많이 나온다기보다는 한 문제 또는 두 문제 항상 언급되니까 잘 정리하실 필요가 있어요. 다른 챕터에 비해서 이렇게 양이 많은 건 아니거든요. 다음 35번 문제입니다. 자, 선로 고장 발생 시 고장 전류를 차단할 수 없어서 리클로저와 같이 차단 기능이 있는
후비 보호 장치와 함께 설치되어야 하는 장치는 이라고 했고,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불문의 법칙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리클로저랑 섹셔널라이저는 같이 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부하들을 보호하는데 부하 측에 고장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요? 네, 라인을 분리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자, 통상 개념상 설정할 때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얘를 이제 RC 다시 리클로저 닫는다라는 얘기고, 얘는 SE 섹셔널라이저예요. 그래서 만약 여기에 고장이 발생했다 그러면 이 섹셔널라이저가 고장이라는 걸 판단하고 얘한테 신호를 보내요. 야, 너 빨리 열어. 그래서 얘가 열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일정 시간 후가 되면 얘가 그냥 닫아버립니다. 얘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그런데 얘가 닫았는데 또 고장 전류 또 오르니까 어떻게 얘가 또 야, 너 또 열어. 또 엽니다. 그쵸? 그 다음 일정 시간 후에 얘가 또 다시 닫아버려요. 리클로저가. 근데 고장 제거 안 됐죠. 그럼 얘가 또 얘기를 해요. 야, 너 빨리 열어. 열고 얘가 섹셔널라이저 세 번째는 라인을 완전히 분리시켜버리죠. 이와 같은 형태로 이제 동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리클로저랑 섹셔널라이저는 짝꿍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고, 순서도 기억하세요. 알파벳 순서로 설정해서 설치된다는 것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리클로저, 섹셔널라이저는 같이 다니는 거예요. 항상 꼭 기억하세요. 다음 36번 문제. 송전선로 보호 개전 방식이 아닌 것은 이렇게 이제 물어보았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송전선로 보호 방식엔 전류 위상 비교 방식, 전류 차동 보호 개전 방식, 방향 비교 방식, 이 세 가지가 통상 적용이 되고 전압균형 방식이라는 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6번 문제는 크게 좋은 문제는 아니니까요. 답만 좀 체크하시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다음 37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공 송전선의 코로나 임계 전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인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우리가 이제 코로나 임계 전압 식이 어떻게 됐죠? 앞서 한번 적었잖아요. 그죠? 24.3에 M0, M1, 델타, D에 로그 10에 R분의 D로 표현된다. 이때 이제 이 부분은 어차피 일정하니까 값이 어느 정도 변화가 된 다음에 일정해지는 거고, 그래서 이제 지름과 굉장히 밀접하고요. 그다음 상대 공기 밀도와 또 밀접하겠죠. 그 다음에 M0, M1 설정했을 때 M0가 전선 표면 계수, M1이 날씨 계수. 전선 표면 계수의 경우는 거친 전선이 0.8, 매끈한 전선 1.0, 흐린 날이 0.8, 맑은 날이 1.0. 그래서 거친 전선이나 흐린 날에 코로나 임계 전압이 떨어지기 때문에 코로나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 더 좋아지는 거죠. 코로나 임계 전압이 올라가야 그 전압까지 올라가서 코로나가 발생하는데, 코로나 임계 전압이 떨어지게 되면 코로나가 발생한 전압이 쉽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개념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선이 매끈할수록 임계 전압이 낮아진다. 이거 이상하죠, 그죠? 일단 내버려 두고요. 날씨가 흐릴수록 임계 전압 낮아진다, 맞죠? 흐린 날씨에 더 코로나 발생이 수월해져요. 기압이 낮을수록 온도가 높을수록 임계 전압은 낮아진다. 이게 이제 상대 공기 밀도 설정에서 표현된 얘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얘기고요. 전선의 반지름이 클수록 코로나 임계 전압은 높아진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게 이 보기 4번 때문에, 여기가 반지름이니까 얘가 커지게 되면 분모가 커지니까 이 결과값은 작아지므로 코로나 임계 전압은 작아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들 생각하시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로그 함수 설정이 돼서 이 로그 함수 결과값으로 설정하게 되면 나중에 일정해져요. 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얘네 둘은 이 안에 건 내버려 두시고 지름이나 반지름 나오면 꼭 얘랑 관계를 설정하셔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반지름이 크다는 얘기는 지름이 커지니까 코로나 임계 전압은 높아지는 거죠. 얘도 맞는 얘기입니다.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코로나 임계 전압식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로그 함수 부분 꼭 염두에 두시고요. 코로나 쪽에서 보면은 가만히 보면 질문이 꼭 그쪽에서 나와요. 그 로그 함수 쪽에서. 그 부분은 일정해진다. 자, 다음 문제요. 동작 시간에 따른 보호 계전기 분류와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설정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그 보호 계전기가 어떤 형태로 동작이 되느냐 그거 설정하는데, 한번 쭉 흐름을 설정을 하게 되면
가로축은 전류, 세로축은 동작 시간 설정하겠습니다. 전류값이 자 임의의 전격 전류가 흘렀어요. 그럼 이 전류보다 조금만 커지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동작한다. 이게 이제 순시, 그렇죠? 전류가 얘보다 조금 클 때는 좀 시간을 많이 준 다음에 그 시간을 초과하면 동작을 하게 시키고 많이 크면은 빨리 동작을 시키게 되는 이와 같은 형태의 반환시. 자, 어느 시간이 되면은 전류의 크기에 상관없이 그냥 동작된다. 이게 정한시. 자, 어느 값까지는 어느 전류까지는 전류의 크기에 따라 반응하지만 어느 정도 전류가 증가한 다음엔 정해진 시간 되면 그냥 꺼주는 형태. 정한시성 반환시, 반환시성 정한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 그래프 딱 그려놓고 비교하시면 돼요. 순환시 계정기는 설정된 최소 동작 전류 이상의 전류가 흐르면 즉시 동작한다. 이게 순환시. 동작 시간이 굉장히 짧죠. 이게 동작 시간이니까 시작을 바로 딱 끊어져요. 반환시 계정기는 동작 시간이 전류값의 크기에 따라 변하는 것으로 전류값이 클수록 느리게 동작하고 전류값이 클수록 빨리 동작하고, 그죠? 반대로 전류값이 작아질수록 빠르게 동작한다. 전류값이 작게 클수록 늦게 동작한다.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38번은 2번이고요. 보기 3번, 4번 한번 읽어만 볼게요. 정한시 계정기는 설정된 값 이상의 전류가 흘렀을 때 동작 전류 크기와 관계없이 항상 포인트는 여기죠. 일정한 시간 후에 동작하는 계정기다. 반환시, 정한시 이게 순서가 바뀌어 상관없어요. 반환시성 정한시, 정한시성 반환시라서 상관없고 계정기는 어느 전류값까지는 반환시성이지만 그 이상이 되면 정한시로 어디까지는 반환시, 그 이후엔 정한시.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답은 2번으로 잡아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9번 문제. 송전선로 현수애자련의 옆면섬납과 가장 관계가 먼 것은? 이라고 했고, 여기서 뭐 깊이 들어가진 않을게요. 댐퍼죠. 댐퍼는 뭐 할 때 쓰는 겁니까? 진동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전선의 진동 방지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건 뭐 이 정도만 봐도 될 것 같네요. 자, 40번 문제입니다. 자, 수압철관의 안지름 4m인 곳에서의 유속이 4m/s입니다. 안지름이 3.5m인 곳에서의 유속은 얼마가 될 것이냐. 자, 이게 이제 연속 정리죠. 이렇게 통상 그림으로 많이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단면이 이렇게 설정할 수 있고 여기 단면 이렇게 설정할 수 있다. 여기 단면적을 A1, 여기 단면적을 A2. 그 다음에 여기에 진입하는 유속을 V1, 여기 진입하는 유속을 V2. 그럼 V1, V2 설정했을 때 V1, V2 설정해서 면적과 속도를 곱한 건 결국 얘가 뭐가 된다? 유량 Q가 된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얘도 유량이고 얘도 유량인데 이게 지금 커다란 파이프 관인데 파이프관 중간에 새어나가는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넓은 면적을 지나오는 유량은 그대로 다 어디요? 이 얇은 면적으로 진입을 하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더 빨리 진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수식이 설정이 되는 거죠. 여기 단면을 지나간 유량과 여기 단면을 지나간 유량은 같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문제에서 설정하라고 하는 것이 지금 얇은 쪽이네요. 상대적으로 좀 4m에 3.5m로 바뀌었으니까 여기가 3.5m 지름인 곳이죠. 거기에 유속을 찾아라 라고 한 거예요. V2를. 그쵸? V2를 찾으려면요. V2를 찾으려면 얘 넘겨서 나눠줘야 되겠네요. 그럼 A2분의 A1 곱하기 V1. 이때 면적 A다라고 하는 것은 원의 면적이잖아요. 원의 면적은 파이 R 제곱이죠. 근데 여기서는 지름을 줬으니까 4분의 파이 D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게 어디에? 여기 들어가면 되겠죠. 따라서 V2는 자 A1에 해당하는 면적은 4분의 파이 곱하기 D가 얼마입니까? 4m죠? 4의 제곱 곱하기 유속은 얼마예요? 4m/s. 그 다음에 A2가 여기 잡혀있는데 A2의 면적은 4분의 파이 곱하기 3.5m죠?
제곱. 그래서 이거 이제 계산기 쫙 눌러주시면 값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쵸? 네,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얼마? 5.2m/s가 설정이 되면 되겠네요. 그럼 정답은 2번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지금 현재 여기에서 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충분히 나오게 된다. 그래서 2번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번에 회차에 대한 문제는 이 정도 설정하면 될 것 같고요. 문제가 뭐 전반적으로 많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형태 또는 이제 아주 그냥 딱 보면 문제 답이 나오는 그런 형태의 문제 개수는 좀 상대적으로 좀 적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뭐 충분히 뭐 공부를 차근히 해주신 분들은 어느 정도 점수는 충분히 맞으실 수 있는 그런 회차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럼 여기까지 해서 문제풀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